안녕하세요. 취미로 다큐 따사입니다. 요즘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하며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젊은이들이 사회에 관심이 없다며 정치적 무관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투쟁의 불씨를 지핀 건 늘 학생들이었습니다. 7, 80년대 민주화를 외치며 싸운 학생들, 그리고 이에 목숨까지 잃었던 수많은 열사분들, 그리고 2016년 촛불 전국의 시작도 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에 맞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불렀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는 2024년 계엄령의 공포에 맞선 희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학생들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다큐멘터리 영화는 학교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싸워 민주화의 성지가 된 상지대학교 학생들의 10년간의 투쟁을 담은 영화 박주환 감독의 졸업입니다. 영화 소개에 앞서 이 상지대학교 투쟁의 역사를 정리해드릴게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상지대학교는 한때 사학비리 종합세트라고 불렸는데요. 박정희 정권 시절 임시이사로 임명된 김문기 씨는 이사장이 되어 단 한 번도 이사회를 열지 않고 대학을 사유화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을 부정 입학시키고 채용비리, 공금 횡령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는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사학비리 전과자 1호인 김문기가 다시 상지대학교로 돌아옵니다. 이사장이 아닌 총장으로 돌아온 그는 학교를 자신의 사람들로 채웁니다. 그의 아들을 상임이사에, 그의 문중인사, 친척들을 이사 자리에 앉혔죠. 그리고 김문기 복귀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로 교내 주요직을 채웁니다. 반면 김문기 복귀 반대 운동을 하던 교수, 교직원, 학생들에게는 파면, 해임, 무기 정학이 줄줄이 이어지죠.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의 요구로 1년 만에 김문기는 총장에서 해임됩니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김문기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죠. 학교가 엉망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상지대학교는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D-를 받습니다. 이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인데요. 여기에서 D-를 받게 되면 정부 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학생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된 거죠. 이에 총학생회 중심이었던 투쟁은 대다수 학생들의 수업 거부 투쟁으로 확대되는데요.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뿐 계속되는 문제들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에 당시 총학생회장이 학교 본관 옥상으로 올라가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죠. 이 기나긴 투쟁은 정치권의 관심과 움직임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결국 2016년 대법원의 상지학원 정의사 전원 취소 판결과 2017년 교육부의 상지대 관선이사회 파견으로 상지대의 오랜 학내 분규가 정리되고 대학 정상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2020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제3회 6월 민주상 본상 수상자로 상지대학교의 사학비리에 맞선 민주화 투쟁을 선정합니다. 영화 졸업은 이 김문기의 학교 복귀 시도에 맞서서 상지대학교의 학생, 교수, 교직원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던 2009년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학교 문제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던 이 영화의 감독이자 상지대 학생 박주환님은 유튜브를 통해 길거리에서 울부짖는 같은 학교 학생 이승현님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 그리고 이어진 투쟁과 촬영. 영화는 2010년 예술체육대학 학생회장이었던 이승현님의 투쟁을 시작으로 감독이자 2012년 총학생회장이 된 박주환님, 2014년 총학생회장 윤명식님, 2015년 총학생회장 전종환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지대학교의 투쟁을 비춥니다. 머리가 자랄 새 없이 계속되는 삭발식, 수업 거부에 이어 단식 투쟁, 고공 농성까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학교 측을 향해 학생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투쟁합니다. 교수에게 뺨을 맞고 단식 투쟁 중 쓰러지고 함께하던 교수님은 잘리고 급기야는 2달 뒤면 졸업인데 무기 정화까지 맞으며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결국 2016년 촛불 전국 이후 상황이 해결되고
상지대는 정상화됩니다. 이후 영화는 그 오랜 시간 싸워왔던 이들을 다시 비춥니다. 제대로 학사모를 쓰고 졸업하지 못했던 이들이 모여 함께 졸업사진을 찍고 진짜 졸업을 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들을 꼽아보자면 우선 초반 나오는 이승현님의 울부짖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나못 나가려고요. 안 된다고요. 경찰의 해산 경고에 눈물을 흘리며 버티겠다는 학생들을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하자 라며 다독이는 교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는데요. 내가 열심히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갓 어른이 된 순수한 학생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묵묵히 싸워나가야 함을 알고 있는 이미 많은 걸 알아버린 어른들의 대화. 이후 동덕여대 투쟁에 연대하는 자리에서 이미 투쟁 선배가 된 이승현님은 버티며 울부짖는 동덕여대 학생들을 똑같이 다독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세상을 점차 알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왠지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영화 전체를 보면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처절하게 싸운 이들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정의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영화 마지막에 그간 싸워왔던 이들을 하나씩 비추며 함께 졸업사진을 찍는 장면이 정말 좋았는데요. 투쟁의 큰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잊혀져가는 개개인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영화의 감독 박주환님은 10년 동안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언론은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담지 않아요. 그냥 집회를 했다, 기자회견을 했다, 무슨 주장을 했는지만 담을 뿐이죠. 그 학생들이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걸 다 견디면서도 왜 10년 동안 싸워왔는지 그런 걸 담고 싶었어요. 우리는 많은 곳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싸우지 말고 좋게 좀 하지. 영화에서 온몸을 던져 싸우던 학생들도 말합니다. 원래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보면 세상에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들이라고 저렇게 싸우고 싶어서 싸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흐릿하게 보이고 싸우는 모습만 또렷하게 보이니 본질이 아닌 것만 보고 있는 것이겠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써서 학교 앞으로, 국회 앞으로, 법원 앞으로, 거리로 나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영화가 끝나갈 때쯤에서야 이 긴 서사 속에서 투쟁의 중심인물이 바뀌는 중에도 계속 함께해온 사람이 카메라 뒤에 서 있던 감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시 보면서 영화 초반 투쟁부터 마지막까지 학생들 곁을 지키고 있던 어른들이 보였습니다. 정의가 보이지 않고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지난한 시간을 견뎌내면 언젠가는 승리하게 되고 다 지나고 보니 함께 해온 사람들이 보이는 참 많은 것들을 전해주는 영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제는 예전과 달리 젊은이들이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서 사회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고 계속해서 지고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없고 불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그들의 앞에 서고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다시 만난 세계가 울리고 학생들이 피켓을 들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어떤 어른으로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잘못됐다고 외치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순수하고 패기 있는 젊은 시절, 그저 학교다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외치며 온몸을 던져 싸우는 학생들을 통해 참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길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느끼게 하는 영화,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 졸업이었습니다. 졸업은 애플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다큐, 흥미로운 인물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